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인정보 수정 기능 구현을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구현한 기능은 사용자 목록을 보고 여기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해당하는 사용자 아이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를 해온 다음에 조회한 유저 정보를 모델을 통해서 이 업데이트 폼.html로 전달을 했고요. 이렇게 전달한 사용자 데이터를 출력하는, 그래서 이미 회원가입한 정보를 알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뭐 아이디를 변경한다든지 이름을 변경한다든지 패스워드를 다시 뭐 다른 것으로 바꾼다든지 한 다음에 여기 회원가입이 적절하지 않은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개인정보 수정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수정 버튼을 딱 클릭하는 순간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사용자 정보가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포스트에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겠죠. 유저스에 이 부분을 뭐 업데이트로 한다거나 뭔가 다른 URL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달이 될 때, 전달을 할 때 이 해당하는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사용자의 아이디를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그 아이디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이디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데이터베이스 조회한 다음에 업데이트하는. 그런데 해당하는 아이디를 굳이 사용자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인풋 타입 히든을 쓸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타입을 히든으로 주시고요. 네임은 아이디, 그 다음에 밸류,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프레시를 누르면 아이디는 안 보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개발자 도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보면 여기 히든으로 저희가 구현했던 게 나왔고요. 그 아이디가 1로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로 있죠. 그래서 이 아이디를 같이 넘겨줘야지만 사용자는 어떤 사용자를 업데이트하는 것인지 알 수 있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디를 전달을 한 다음에 URL로 해볼까요? 히든으로 넘길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아이디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이디를 넘기면 굳이 히든으로 넘길 필요 없죠. 그런 다음에 포스트, 네, 아이디의 포스트, 저걸 그대로 쓰겠습니다. 뒤에 업데이트 뭐 이런 거 없이 아이디에 대해서 포스트로 넘기면, 자, 그러면 저희가 포스트 매핑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또다시 아이디를 받을 수 있겠죠. 퍼블릭의 스트링 업데이트, 똑같습니다. 위에랑 패스 베리어블 롱 아이디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리턴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왔고 해당하는 아이디에 대해서 포스트를 보내면 얘는 수정으로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뭡니까? 여기 위에 유저를 조회한 것처럼 먼저 유저 리파지토리 에서 find one으로 해당하는 사용자를 조회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수정한 정보들을 서버에서 읽어와야 되겠죠. 읽어올 때 여러분들 회원 가입할 때와 똑같이 유저로 이렇게 매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사용자가 새롭게 수정한 사용자 정보고요. 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정보죠. 그래서 얘는 뭐 업데이트 유저 이렇게 구분을 해도 되겠죠. 자, 구분을 한 다음에 이제 유저가 데이터베이스에 서 전달된 정보인데 얘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뭘로? 업데이트 유저로, 아니면 유유저로 할까요? 유유저. 아주 좋은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이 사용자 상태 정보를 업데이트 하도록, 이렇게 뭐 메소드 아직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컴파일을 할 때 커맨드 1을 윈도우의 컨트롤 1인가? 저도 정확히 윈도우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똑같은 단축키 있을 겁니다. 커맨드 1을 누르면 메서드를 만들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오케이 하면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수정하고 싶은 정보만 dis.user_id, 일반적으로 유저 아이디는 수정을 잘 안 하죠. 그럼 유저 아이디는 무시를 하고 dis. 패스워드도 사실 이런 식으로 하진 않지만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뭐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하나씩 이메일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새롭게 전달된 사용자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용자의 데이터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용자 정보가 이 새롭게 사용자가 전달한 데이터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유저 리파지토리 save 이렇게 하시면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세이브를 하면 이 유저 리파지토리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느냐면, 현재 해당하는 아이디 값이 없으면 인설트를 하고요, 새롭게 추가를 하고요. 만약에 기존에 있는 사용자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사용자 정보를 다 완료를 한 다음에 사용자의 목록으로 이동을 해서 해당하는 사용자 데이터가 잘 수정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또 뭐 데이터 날라갔겠죠? 좀 이게 여러분들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귀찮고.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를 하나 어딘가에 넣어 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다음에 그리고 단순 반복적인 테스트도 아주 좀 짜증이 나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런 부분도 좀 자동화하면 좋겠네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데 시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개인정보 수정 될까요? 딱? 네, 됐죠. 잘 됐죠? 그리고 실제로 콘솔로 가서 확인을 해도 짜잔, 잘 수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못 보셨다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이름, 자, 패스워드도 뭐 넣어주고, 이름을 한글 될까요? 한글 깨지지 않을까요? 짜잔, 한글도 안 깨집니다.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회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자 목록을 조회하거나 뭐 이런 과정은 한 단계의 그 컨트롤러와 어떤 뷰를 구현을 해서 끝났어요. 근데 수정 기능은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먼저 수정 기능을 구현하려면 수정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먼저 구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정 화면에서 사용자가 수정한 데이터를 다시 서브밋을 하면 서버가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수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물론 뭐 UI 복잡도가 되게 높은
부분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지만 이 사이클 흐름상으로 수정 기능이 가장 복잡해요. 그래서 처음에 개발하실 때 수정 기능의 그 흐름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기능 구현을 마칠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스프링 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좀 약간 다른 형태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메서드를 여기 보이는 이 메서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get하고 post잖아요. 근데 저희가 get하고 post만 사용하는 이유는 이 HTML이 get하고 post만 지원하기 때문에 표준이 그렇고요. 원래는 메서드가 put도 있고 delete도 있고 그 몇 가지의 HTTP 메서드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get하고 post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의미적으로 보면 해당 정보를 수정을 할 때 put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그 put을 사용할 수 없을까? HTML은 get하고 post만 지원하는데 그래서 약간의 꼼수를 썼습니다. 네, 그 꼼수지만 최근 대부분의 뭐 루비나 대부분의 진영에서 다 이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꼼수지만 거의 표준화된 꼼수. 자, 뭘 하느냐? 메서드는 어차피 get하고 post밖에 안 되기 때문에 post로 보내요. 그러면서 인자를 하나 더 히든 값으로 보내거든요. input type hidden. 그 다음에 네임은 언더바 메서드, 이건 예약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더바 메서드로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밸류로 얘가 get과 post가 아닌 put을 제가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서버에서는 이 언더바 메서드라는 인자가 전달이 되면 여기에 있는 밸류 값을 통해서 어떤 메서드로 호출할 건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구현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포스트가 아니라 put 매핑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해당하는 이 메서드는 정보를 수정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et과 post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put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HTML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post를 사용하는 거고 추가적인 값을 언더바 메서드로 전달함으로써 pu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뭔가 원래 스프링으로 하면 추가적인 설정을 해야 되는데 스프링부트는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뭐 이 정도는 해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돼 있으면 약간 실망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뭐 이건 제가 수정 안 하도록 해놨죠. 사용자 아이디는 이것도 자,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 수정을 클릭하면 수정이 잘 됐습니다. 자, 보시면 서버상에서 원래 HTML은 post로 전달했는데 서버상에서는 put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원래 동작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동작하는 이유는 이 밑에 전달된 언더바 메서드라는 이 부분 그리고 밸류가 put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URL을 설계할 때 이렇게 각 메서드별로 get과 post뿐만 아니라 put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삭제 같은 경우에는 delete 매핑 그리고 여기에 히든 값이 delete가 되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뭐 특별한 설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그
서버 측에서 URL을 설계하고 서비스를 개발할 때 get과 post뿐만 아니라 이제 push나 delete와 같은 메서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런 습관을 들여 놓으신다면 좀 좋은 습관을 처음부터 들이는 걸로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